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위메이드 먼저 볼까요? 지금도 한 7%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는 위메이드입니다. 중국의 한 게임사를 상대로 낸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렇게 강세인데요.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더 큰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현재 3550원 기록되고 있는 위메이드입니다. KB금융도 볼게요. 국내 은행 지주사로는 최초로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소각된 물량만큼 그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배당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을 때는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도 주가는 한 2% 정도의 상승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48,0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분석 하에 주가가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4% 이상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 오늘이고요. 12,2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신고가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먼 종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리고 있죠. 8%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16,0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수급도 오늘은 괜찮아요. 외국인도 기관도 동반 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헐리우드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VFX 시각 특수 효과 이 기술을 해외 시장에 이제 뽐냈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헐리우드 작품에 이 VFX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주가 향후 전망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대응 챙겨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 이제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2% 넘는 상승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런 대형 배터리사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아요. 코스모화학 상한가, 대주전자재료 5%, 에코프로도 6% 가까운 상승 기록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도 살펴볼 거예요. 올 4분기 무난한 실적 나올 거고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끊임없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씩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 기록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 네. 움직임 확인 좀 해주세요. 뭐 중국 쪽에서의 소식도 있기도 하고 많이 밀려났기도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빛을 발할 날이 다시 오는지 오늘 좀 강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는 자국 내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들한테도 좀 문호를 좀 개방하는 그런 목록에 좀 올라왔다는 소식에 LG화학, SK 그 이노베이션 관련된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좀 탄력성이 좀 크고 있는데 가장 크게 그런 컨센서스가 조금은 중국에서 좀 변했다라고 좀 보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 내수 부양을 조금은 더욱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좀 마찰이 된 그 성장률이 떨어진 성장률을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으로서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판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허용해야 된다라는 좀 인식들이 가장 큰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주식이 상당히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공장이 빠르게 좀 돌아간다면은 중국의 그런 성장성들도 좀 돋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뭐 확 열렸다라기 좀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종목들은 바닥은 쳤다. 바닥은 쳤다. 네. 오늘의 상승이 뭐 내일 지속적인 연속성을 좀 빠르게 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가격대에서는 좀 밀려날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로 이해를 할까요? 네.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이 상승세가 좀 빠를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뭐 코스모 그룹들이 가장 크게 좀 올랐었죠. 네. 코스모 뭐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유상증자도 있었고 화학도 뭐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가장 좀 부진했던 종목들, 주가의 하락폭이 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의 그런 그 반등폭이 좀 클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그 업체들과 뭐 양상 계획을 좀 맺었다라는 뭐 소식들이 좀 뉴스에서 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좀 반등을 좀 빠르게 못하다가 오늘장에서야 그런 큰 폭의 약 20%의 큰 폭의 상승을 하다가 이제 종가에서는 약 10%의 좀 하락선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서는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코스메 신소재처럼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의 좀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업체들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나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쁘게 과했던 그런 종목들 네. 한번 추려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이 특징주로 또 꼽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갑니다. 다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얼마나 잘 나갔었던 종목입니까? 삼성전기 볼게요. 그렇죠. 참 잘 나갔다가 잘 나갔던 만큼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와요. 이 종목도 이제 바닥 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 IT에서의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MLCC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의존도들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는 없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중 간의 무역 마찰들이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새롭게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MLCC도 좀 마찬가지로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전장화가 심화될수록 MLCC의 수요들은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는 휴대폰에 대한 그 고사양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야지만 그 MLCC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그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그런 그 신제품에 대한 판매들이 상당히 호조를 좀 누리고 있고 중국도 5G 휴대폰들을 좀 빠르게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4분기에 그 겨울 그 성수기에 들어서면은 보통 MLCC가 연말에는 좀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수요도 생각보다는 조금은 늘지는 않을 거로 좀 전망이 들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좀 봐서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런 IT 업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닥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뒤처져 있는데 전 세계 증시에서 뭐 IT가 좀 집중도가 큰 나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만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대만의 주가는 지금 뭐 사상 최고치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만에 대한 MLCC의 수요가 오늘 우리나라 뭐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주가의 이익폭도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기 외국인의 그 수급을 한번 좀 보신다면은 한 달 내내 매수로 좀 접근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 뭐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 12만 원대의 그런 가격대를 뚫을 수 있는 좀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 뭐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집중되고 오늘 뭐 산다고 해도 완전 그냥 찔끔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종목만큼은 외국인들이 관심 갖고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 의미를 한번 담아보고요. 그러면 우리도 뒤늦었지만 뭐 포트에 없다면 이런 종목 한번 담아두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격대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는 대형주 포트에서는 삼성전기는 갖고 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지윅 스튜디오를 볼게요. 뭐 관련 뉴스가 하나 있기도 합니다. 상승세에 대한 뭐 이유를 설명할 만한 뉴스요. 그런데 이게 과연 꾸준히 이어질까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뭐 괜찮게 보시는지요? 그 덱스터 네. 업체랑 뭐 유사한 그쵸. 뭐 업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각 특수효과 업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덱스터랑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시각 특수효과 업체인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영화, 그다음에 오늘 관련돼서는 뭐 헐리우드 그 시각 특수효과 제작으로서 이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좀 기회를 잡았다라는 좀 뉴스 때문에 약 5%의 좀 상승세를 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직 스튜디오가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들을 좀 본다면은 기대한 만큼 수주 공시들이 상당히 조금은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위직 스튜디오는 디즈니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디즈니가 OTT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한다면은 국내 업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한테도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좀 본격적인 그런 시각 특수 효과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에 대한 수주를 했다는 내용들은 확실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늘 뭐 나온 헐리우드 그 제작과의 그런 그 협업을 통해서의 그런 기회들은 지금의 주가에서는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네. 찍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이 종목도 좋아요, 좋아요. 주시는 네. 거죠? 저희는 요즘에 차장님과 종목 이야기를 나눌 때 네. 세 종목 모두가 좋아요 나오는 날을 이제 막 보게 됩니다. 네, 그만큼 네. 이제 살만한 종목은 분명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얘기를 나눠본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종목 하나만 꼽자면 어떤 쪽 가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오늘 장을 좀 대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이 현재 조금 상당히 좀 지수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글로벌 증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12월 한 날 뭐 양도세 그런 물량들도 네.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격이 큰 종목들 위주로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코스닥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그 수급이 안전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있는 삼성전기로 오늘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삼성전기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나 보고요. 물론 이제 대외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은 네. 돼야겠지만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삼성전기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어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가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워낙 수급이 미미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장중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는 채 보합권에서 이루어졌던 거래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엇갈리게 들어오면서 지수의 방향 자체도 엇갈린 채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코스피 시장에 다시 유입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추가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제한된 채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에 대한 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월요일의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33%에 상승하면서 2088.6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그래도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최고가가 2093선의 기록이 됐고 최저점이 2084선에서 저점이 잡히면서 고가와 저점의 변동폭도 크지 않았던 좀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0.04% 그래도 제한된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627.8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630선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되면서 좀 고점 부근에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후장 들어서 조금은 올라가면서 거래 마치네요. 0.02%의 미미한 상승세입니다. 1,189원 80전까지 조금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역시 방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 미국 증시가 마지막 거래를 해서 또 3대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 그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 지수가 조금 전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일본 지수는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3,430엔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홍콩 지수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국 지수에 이어서 홍콩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26,48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섹터를 지금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단연 2차 전지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부터 한번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번 호재가 들려왔던 거 다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밝혀지면서 한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조금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에서 빗장이 풀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상승 탄력을 조금 줄이면서 거래 마쳤네요. 29만 5천 원 선에서 윗골이 좀 달면서 거래 마쳤고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비해서는 그래도 탄력이 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에 가까운 탄력이고요. 14만 5,5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반등을 서서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코스모화학인데요. 상한가로 진입을 했고 가격 제한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모화학이 5,66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신소재 덩달아서 좋은 모습 보입니다. 두 자리 수세 급등세입니다. 9,12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올라와 주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기아차가 친환경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을 줄이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평화홀딩스와 편황산업이 4%대, 7%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일진홀딩스, EM코리아 같은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EM코리아가 3%대 강세고요. 일진홀딩스도 오랜만에 올라와주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6.5% 급등하면서 5,41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특징적인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한번 특징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젠백스 관련주가 일단 가져왔는데요. 가격을 먼저 보시면 젠백스는 6%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 젠백스 지오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젠백스와 젠백스 지오가 급등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젠백스 지오는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오늘 3번 연속 상한가입니다. 2,195원까지 3번 연속해서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고요. 젠백스는 지난 거래일 그 전 거래일 2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4거래일 만에 좀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좀 강하게 소화하고 있고요. 오늘은 6% 하락하면서 38,3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젠백스 관련주 삼성제약도 오늘 6%대 급락이고요. 필링크는 그래도 강세를 좀 추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어서 오늘 장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5% 가까운 상승으로 1,4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좀 부진했던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 투톱입니다. 세트리온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중에서 삼성바이오가 좀 가장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도 1.7%의 하락이고요. 39만 원 선 다시금 깨고 내려가면서 38만 8천 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고의로 임명한 임직원들의 첫 사법 선고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거래일 또 오늘까지 좀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9만 원 선 깨고 내려가면서 38만 8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진매트릭스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가격 잠복 안 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진매트릭스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자사의 제품이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면서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앞서 들으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사들이면서 조금씩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꽉 찬 양봉을 기록합니다. 오늘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후장 들어 탄력을 더욱더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16,100원까지 오랜만에 반등을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도 사들이고 외국인도 사들이고 있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입니다. 스페코가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북한이 중대 시험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빅텍 같은 관련주들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특징적으로 앞으로 점검이 필요한 게 조만간 스티븐 비건의 이 미국 대북 북한 대표가 이 방한을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다음 주쯤 방산주 그리고 경협주들의 좀 흐름은 앞으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의 마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거래에 이어서 2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725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후장 들어서 매도량을 키우면서 거래 마칩니다. 258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도 역시 831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섭니다. 오늘 636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개인 동반해서 코스닥 시장을 사면서 방어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됐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